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.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식 메뉴 하면 삼겹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소비자들은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라지만 또 정작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한돈 농가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돼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. 한돈 협회 손세희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왜 돼지 대통령인지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. 예. 우리 간략하게 한돈 협회와 우리 또 회장님 소개 먼저 해주시죠.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대한한돈 자조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세희입니다. 네,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장도 이제 같이 맡고 계시는데, 예. 우리 회장님 이제 그 양력을 보면, 그러니까 돼지 대통령이 아마 거기서 나오신 거 아닌가,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주 일찌감치 1994년부터 이 분야에 이제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예. 뛰어드셨던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? 글쎄요, 계기라기보다 저는 그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 정서가 좋았고, 네. 또 제가 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솔직히 뭐 3D 업종이나 이제 화이트 칼라에서 이런 쪽에 많이 뭐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쪽에 네. 그 직업을 택하기를 원하셨었는데, 제가 이 길을 택한 것은 좀 남들이 않는 일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, 그리고 뭐 농촌에 자라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좀 많았고, 그래서 제가 이 길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이 한돈 산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. 네. 한돈 협회는 그러니까 돼지 농가가 협회에 소속된 농가들이 뭐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? 저희 돼지로 전체로 따진다 하면은 한돈 쪽에 따진다면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한 6,000호의 그 전체 마리수가 한 1,100만 두 정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협회에 소속된 것은 한 3,500 회원의 뭐 돼지 두수로는 한 70% 정도 저희 회원들이 이렇게 돼 있고, 뭐 회원 농가지만은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이 뭐 한 1,000여 호 이렇게. 네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,000 정도 가구군요. 그러니까. 예.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 이제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양돈업 규모,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이쪽 돼지가 뭐 수입도 뭐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출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. 저희 나라가 뭐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자금률이 뭐 한 70% 정도이기 때문에 수출 규모는 뭐 2020년도죠. 예. 2020년도에 한 4,400톤 정도 예. 이렇게 그 수출을 했고,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뭐 6,700톤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해서 그 수출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, 어떤 그 수출량이 뭐 생산량이나 또 수입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, 되겠습니다. 자금률 70%라는 게 국내에서 길러지는 돼지가 70%가 국내에서 소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? 자금률이죠. 저희들이 1년에 네. 뭐 예를 들어서 한 총 한
100한 4, 50만 톤 소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100만 톤 가까이 생산을 하고 수입으로 예. 한 30에서 50만 톤 사이에 예. 그 수입으로 시장을 대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양돈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전체 양도농 규모라면은 예.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. 아까 그러니까 금액과 두수를 다 말씀하신다면 두수는 한 1,100만 두고 예. 금액적으로 한다면 금액적으로는- 저희들이 농업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뭐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예. 7조에서 8조 정도 1년에 7조에서 8조 정도요? 예. 예. 농업 생산성으로는 뭐 쌀 다음에 저희들이 네. 쌀과 그 돼지가 1, 2등을 이렇게 포지션을 쳐먹었습니다.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또 예. 우리 그 이쪽 양돈 규모를 한돈 예. 규모를 뭐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통 이제 한돈 농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 모돈을 운영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예. 또 비육돈을 키운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. 어떤 차이인가요? 모돈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분류할 때 고정자산으로 분류합니다.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계속 뭐 많게는 뭐 7산, 8산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 학교 배울 때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육돈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서 그 이제 그 소비자한테 도축을 해서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네. 그 뭐 그렇게 표현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는 돼지를 키울 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. 그렇게 이제 기치를 내걸고 지금 이제 뭐 10개월 이상 이제 회장 뭐 그 재임 중이신데 아까 돼지 대통령 뭐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농가가 돼지를 키우는데 그만큼 전념하도록 하겠다, 뭐 도와주겠다, 뭐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?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. 지금 사회적으로나 예.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. 예. 뭐 규제가 심해지고 또 그 사회적으로는 뭐 냄새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돼지 키울 만한 세상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규제도 완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맞게끔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뭐 악취 민원이나 또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서 사회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제 슬로건이 돼지 키울 만한 세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. 그 농민들을 이제 우리 그 한돈 농가들을 괴롭히는 게 그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게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? 글쎄요, 뭐 이게 그 2019년도 9월달에 뭐 첫 발생해서 뭐 그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한데 다행히 뭐 농가들의 어떤 그 방역 의식이나 고통을 잘 참아주셔서 뭐 동남아나 중국 같지 않고 그렇게 많이 확산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계속 방역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의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산업에 어떤 그 발목 잡는 그런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 농장에서도 철두철미하게 ASF 그 박멸이라기보다는 그 농가가 피해 안 보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또 농가들이 인내를 하고 또 잘 뭐 스스로 방역을 잘 강화를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?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 방역 정책 때문에 또 불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불만들이 있고 또 실제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? 글쎄요, 큰 틀에서 본다면은 뭐 농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큰 국경 방역이나 또 외적인 방역 그 지금 멧돼지에서 이제 AF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ASF 멧돼지 그 개체 조절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 방역 정책은 어떤 책임을 안 지려고 농가한테 그 책임 전가하는 그런 방역 정책만 펴고 있다고 보거든요. 솔직히 저희들이 돼지 키는 시스템 안에도
그 방역이 다 돼 있는데 네. 정부 정책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만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좀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 ASF 백신 개발 얘기도 뭐 들려오던데 그 희소식 아닌가요? 글쎄요, 이 부분은 뭐 협회장으로서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조금 그 신중히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저희들이 그 질병 있을 때마다 어떤 백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백신값 그리고 그 백신에 대해서 어떤 이상육 발생을 해서 이제 페널티 문제 이런 문제가 돼 있고 또 백신을 이렇게 함으로써 성장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 그 방역상 ASF가 백신이 농가 일부에서는 도입도 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학계나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좀 있네요. 예, 예. 네. 그 한돈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그 한돈 농가들을 위해서 예. 뭐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그 활동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. 뭐 협회에서 추진하고 예. 있는 것들이요. 예. 글쎄요,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농가를 대변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 제가 취임하면서 어떤 농가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준회원 제도라든가 그리고 한돈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좀 우리 그 포지션을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준비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좀 내공 쌓는 일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미래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뭐 대책도 좀 세우고 있고 그리고 또 결과물은 아직 준비 뭐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차츰차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네. 그 뭐 연관성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또 질문을 드리면 이제 예.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예. 자조금 규모가 이제 연간으로 한 뭐 250억 정도 되는 예.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일각에서는 홍보에만 너무 그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예. 있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한 자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조금이 그동안에는 소비 홍보나 이쪽에 치우쳐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언론이나 주변으로 몸매 맞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치 홍보나 이미지 홍보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헌이나 한다는 것을 예. 조금 그 우리 스스로가 좀 홍보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. 그래서 앞으로 소비 홍보 그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우리 산업에 대한 가치나 이미지 예. 홍보 쪽에 조금 역점을 두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비 홍보보다는 가치 홍보에 예. 이제 자조금을 예.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예, 말씀이시네요. 예. 예, 이것도 역시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축산업계도 역시 아까 뭐 냄새 말씀하셨는데 예. ES 경영이 이제 화두잖아요. 예, 예. 그런 측면에서 사실 농가들은 워낙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그 한돈 농가들도 있지만 또 작은 농가들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. 분명 당장 이렇게 돼지 사육하기도 벅찬 예,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고 계시는 건가요? 글쎄요, 이제 사회 기조가 뭐 저희들이 돼지만 생산해서 이걸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그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. 네. 지금 MZ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가 어떤 그 기업이 네. 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물건도 구매하고 하는데 네.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사회가 요구는 나면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ESG 뭐 지금 ESG 얘기 나온 한참 됐지만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협회 차원이나 자조금 쪽에서 만들어서 좀 같이 갈 수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들이 뭐 ESG 경영에 뭐 지금 거기에 내부적으로 또 따지고 본다면은 그 인력 문제하고 같이 연관돼 있거든요. 그럼 네. 그쪽에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
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앞서 이제 뭐 안돈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사료값 최근에 이제 그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사료값도 있겠지만 또 그러니까 글로벌 물가 그 상승 추세,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부에서 해법의 하나로 이렇게 수입 돼지고기를 많이 들여와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입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? 지금 그 예년 같은 경우는 한 그 35만 톤 정도에 수입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올 상반기 한 40만 톤을 넘게 수입을 해와 그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또 한 가지는 또 그 수입 물량 말고도 이제 할당관세를 해서 뭐 5만 톤, 2만 톤에서 7만 톤을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수입하겠노라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은 조금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그 정세 변화나 또 제반적인 비용이 상승돼서 이렇게 그 가격이 형성되고 그러는데 조금 돼지값이 오르면은 금겹살이라 해서 이렇게 할당관세 하는 것이 과연 저희들도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그 소비자인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깊이나 이런 거를 생각지도 않고 뭐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렇게 할당관세 도입해서 그 생산자를 그 어떻게 보면 그 도살장에 내모는 이런 경우를 만든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. 좀 긴 호흡으로 정부 정책을 해달라. 그러니까 예. 우리 뭐 한돈협회가 이제 내놨던 자료 같은데 내년에 뭐 자칫 뭐 한돈 농가 중에 30%가 도산을 할 수 있다. 그게 결국 사료값과 또 뭐 수입 이런 게 그렇죠. 겹쳐져서 그런 지금 거죠? 농가들이 뭐 지난달 뭐 금겹살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떠들어 보면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게 뭐 2, 3년 내에는 풀리진 않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료값 인상에 의해서 그 고통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곡물값이 이상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네. 또 사료도 품질도 많이 떨어졌어요. 아,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지금 여름철에 또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안 먹고 소비가 더위 스트레스 줄어들고. 때문에 안 크거든요.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삼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적인 얘기지만은 그 금리가 인상되고 하다 보면 그 국민들이 소비가 주머니를 준다. 안 열고 하다 보면은 소비가 둔화되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다가 할당관세까지 여기에 그 무관세로 들어온 돼지고기가 시중에 유통된다면은 그 농가들은 사실상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. 저희들이 분석은 30% 정도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이 산업에 대한 뭐 먼저 요소수 사태처럼 이런 걸 봤을 때 이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식량안보로 본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어떤 산업에 대한 깊이를 좀 재조명할 때가 돼 있지 않냐. 어떤 이제 이 물가 잡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그 식량 안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가를 좀 재조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지금 뭐 양돈업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녹록지 않아지는 것 같긴 한데 예, 이 예. 인재 젊은 인재 양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? 그 지속 가능하려면은 그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이 산업이 더 역동성 있고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스스로가 조금 잘못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뭐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존에 우리 뭐 축산학 전공자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 있는 네. 그 젊은이들을 좀 육성도 하고 양성을 해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저도 우리 산업에
어떻게 보면 마지막 현장의 마지막 세대인데 그것이 제가 뛰어든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다 보니까 한 네. 세대가 공백기가 된 거예요. 그 공백기 동안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뭘 했느냐. 앞으로 30년을 더 이렇게 내다본다면은 어떤 그쪽에 인력 유입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예, 환경도 하겠습니다. 조성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부분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이런데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면 한두 사람 유입되면은 그 부분이 자꾸 우리 산업이 견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역시 인재 양성도 뭐 당연히 이제 맞물려 가는 거겠지만은 지금 한돈 고급화, 프리미엄화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예, 결국 예. 뭐 수입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 맞서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? 지금 저희들이 그 고급화를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수입육과의 차별이고 네. 두 번째는 대체 단백질이죠. 뭐 배양육이라든가 식물성 뭐 네. 단백질 이렇게 해서는 뭐 요즘 뉴스에 많이 화두가 되는데 그리고 그 먼 미래 세대 젊은이들이나 지금 MZ 세대 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 미래 세대들 그 고객으로 두려면은 어떤 그 품질보다 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기를 빨리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야 우리 산업이 앞으로 그 지속으로 유지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그 프리미엄화해서 그 생산성보다는 어떤 소비자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맛으로 승부하는 그런 산업이 되려고 지금 그 미래연구소에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만든 연구소가 미래연구소군요. 예, 예. 그러니까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뭐 아까도 결국 정부에 대한 바람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그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. 우리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1차 산업이잖아요. 1차 산업이면은 그 국가의 어떤 기본이 되고 그 먹거리 산업이 국민의 어떤 식량 산업인데 이 부분을 정부의 역할이 좀 견고하게 그리고 농가들이 고통받지 않게 고통받는다기보다 뭐 지금 정부 기조가 청년 그 농촌 청년을 육성하고 뭐 지역 소멸을 그 커버할 수 있는 네.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소멸이나 청년 그 농촌을 젊게 만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득 보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네. 소득 보장을 해줌으로 또 규제를 좀 완화해야 이 산업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좀 바뀌게끔 산업이 기조가 바뀌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소득 보장 규제 완화. 예. 네.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은 그러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,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, 양동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또 지혜로운 정책이 같이 병행이 돼서 우리 한돈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대가 오길 기원하면서 이슈 앤 피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